추동은의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스포츠 스트리밍까지 진출에 나선 OTT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추동은 기자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빅테크와 AI에 대해서 가렸지만 최근 몇 년간 주목받는 게 또 바로 OTT 산업인데요. OTT 하면 1등이 바로 넷플릭스인데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넷플릭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될지 아직은 미궁속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최근까지 인공지능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요. 이게 다른 산업 분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관심조차 없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 미디어 산업의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바로 넷플릭스라고 봐야겠죠. 이 OTT 산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내놓는 정책들은 사실상 OTT 기업들의 정책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OTT 산업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한 분기 동안 무려 1,31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추가됐었습니다. 이를 통한 총 유료 가입자 수는 2억 6,080만 명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시장의 전망치보다 훨씬 웃돌았고요. 시장에선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신규 가입자가 생겼다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같은 경우에도 8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는데요. 작년보다도 더 좋았고 뿐만 아니라 시장 전망치보다도 상회하는 결과로 주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넷플릭스가 결국에는 시장 성장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추가 성장이 가능하냐인 것인데요. 특히 24년도가 또다시 분수령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 바로 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175만 명보다는 많아지겠지만 직전 4분기 1,000만 명이 넘는 신규 가입자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규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총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성장은 결국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워낙 가파르게 그리고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여력이 남아있느냐가 어찌 보면 OTT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월가에선 넷플릭스가 1분기에 약 430만 명 정도의 신규 가입자가 추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는 있지만 과연 이러한 분위기가 OTT 시장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와 고민을 떠안고 있는 넷플릭스가 그래서 그러면 스포츠 쪽으로 확장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스포츠 스트리밍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관련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넷플릭스가 하고 있는 행보를 다른 OTT들이 따라하면서 OTT 산업 전반적으로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에 진출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앵커님도 쓰고 계시죠? 네,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고요. OT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컨텐츠들이 기존에 제작된 게 올라와 있거나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하죠. 각 기획사에서 만들어서 직접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넷플릭스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에 제작해서 전편이 한 번에 올라오는 게 기본적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매주 새로운 시리즈가 올라오는 걸 기다려야 했었던 케이블 채널이나 공중파 채널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도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인 OTT 산업이 만들었던 정책들이 완전히 깨는 것이 바로 이 스트리밍 스포츠 중계 전략입니다. 사실 스트리밍은요, 이 OTT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TT는 말 그대로요, 사전에 제작을 해서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스트리밍은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OTT와 거리가 가장 멀음에도 불구하고 이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이유, 아무래도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돈을 넷플릭스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재미있는 뉴스는요, 미국의 프로레슬링이죠. 이 90년대나 2000년대에 한국의 많은 분들도 이 미국의 프로레슬링 WWE를 굉장히 많이 보셨는데요. WWE의 산하단체, 산하 프로그램인 로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의 중계권을 10년간 무려
50억 달러를 주면서 사들였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오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한국 돈으로만 해도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과연 이러한 프로레슬링을 중계하는 것, 실시간으로 중계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것,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고 넷플릭스가 마구잡이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던 복서인데 이 마이크 타이슨이 자기보다 30살 어린 사람과 권투를 하는 이벤트 매치가요. 넷플릭스에게 독점 생중계되는 일정이 지금 또 나온 포스터고요.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입국을 했습니다. 이 오타니죠. 오타니를 비롯해서 김하성,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한국에서 이 메이저리그의 개막전을 펼칠 예정인데 이거 역시 국내를 대표하는 OTT죠. 쿠팡 플레이에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즉 OTT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을 가리지 않고요. 지금 스포츠 중계를 하는데 올인하고 있다는 게 트렌드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OTT의 생존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전 비슷한 이유를 애플 TV에서도 봤습니다. 애플 TV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OTT 산업까지도 이게 퍼져가는 유행인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넷플릭스가 시작을 했고요. 다른 기업들이 따라하는 모양새입니다. 비슷한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넷플릭스는 최근에 주목받았던 게 프로레슬링이라면 애플도 애플 자체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TV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 TV도 많이 쓰거든요. 대부분이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선제적으로 한 정책을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22년도에 10년 동안 25억 달러 들여서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커, 미국의 프로축구의 중계권을 따낸 것인데요. 당시만 해도 애플이 도대체 미국에서도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지는 않은 왜 축구에다가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는가에 대해선 의구심이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이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정말로 돈이 되는 산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투자하는 거에서는 그래도 수긍이 간다였지만요. 이러한 축구에 투자한 애플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리오넬 메시가 미국 프로축구에 진출한 것입니다. 자, 애플 TV가 이것까지 예측을 하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약간 우연의 요소 같긴 한데 메시가 오면서 메시가 뛰었던 첫 경기 다음날 애플의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11만 명이 신규 가입을 했는데 이게 전날 대비했을 때는 무려 1,700%나 높게 많이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즉 메시 효과를 애플 TV가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미국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도 향후 이렇게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들을 계속 영입을 하면서 판을 키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애플이 지금 10년 동안 25억 달러면 프로레슬링의 절반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좀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효율적인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스포츠죠. 미국 풋볼 리그입니다. NFL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국내에서도 인기를 많이 모으는 이유가 쿠팡 플레이, 쿠팡에서도 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입니다. 여기는 MBC 유니버셜의 피콕이라는 OTT가 한번 투자를 했었고요. 지난해 OTT 최초로 NFL 플레이오프 중계권을 따내서 중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피콕은요, 이 플레이오프 생중계 독점권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데요. 신규 구독자 수가 그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 무려 3일 만에 280만 명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1분기에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예상치가 470만 명인데 지금 한 경기 3일 만에 280만 명을 모았다는 건 이 중계권 하나가 가졌던 힘이 대단했다라고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작년만 이 피콕이 가져갔던 것이고 올해 앞으로 펼쳐질 플레이오프는 아마존이 가져가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프라임 비디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OTT 서비스 이름인데요. 국내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쿠팡 회원제를 다 쓰는 것처럼 아마존 회원제 서비스를 다 쓰고 있습니다. 아마존 회원제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는 OTT 서비스를 자동으로 쓸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노린 아마존이 이번에 NFL의 플레이오프 중계권을 따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아마존이 정말로 이 NFL의 덕을 많이 볼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마 미국의 글로벌 OTT 기업들이 얼마나 스포츠 중계권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지를 굉장히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아마존 이야기를 하셔서 생각나는 게
한국에서는 쿠팡이 있잖아요. 쿠팡 플레이도 많이 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쿠팡 플레이는 뭐 잘 알려져 있듯이 요즘에는 뭐 SNL 이런 것도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를 쿠팡 플레이가 많이 틀어주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뮬러 1, 이 레이싱하는 스포츠죠. F1 중계를 쿠팡 플레이가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NFL 중계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좀 저변이 약하다라고 평가받았던 K리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축구 중계권도 쿠팡 플레이에서 굉장히 많이 사들여서 박수를 받은 바 있었는데, 자, 이와 더불어서 쿠팡이 최근에 주목받았던 건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리그 개막전 월드 투어를 따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쿠팡이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중계 분야고요. 사실 최근에 뉴스가 됐던 것은 CJNM의 OTT 서비스죠. 티빙입니다. 티빙 같은 경우에도 오리지널 콘텐츠나 다양한 TVN의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 채널에서 이번에 KBO, 한국의 프로야구 리그의 모바일 중계권을 다 따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무려 1,350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번 중계권을 따냈거든요. 이게 전에 계약권이 5년간 1,100억이었거든요. 그보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2배가량의 돈을 지불하고 따낸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말이 많습니다. 사실 시범 경기 기간 동안 이 티빙에서 이 모바일 중계를 했었는데요. 약간 야구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자막을 달거나 좀 방송 자막이 오류 발생이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너무 잘 모르는 스포츠 중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감도 있고, 자, 티빙에서 이제 야구를 보려면요. 회원제 가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광고형 회원제라고 하죠. 5,500원을 내고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가입을 해야지만 이 프로야구를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을 통해서 스포츠 중계가 공짜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과연 이 야구를 보는 것을 돈을 내고 보는 게 맞냐라는 반발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티빙 같은 경우에도 이 스포츠 중계,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야구 중계를 통해서 이 OTT 채널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전략까지 국내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러한 OTT 시장이 스포츠 중계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는 뉴스입니다. OTT 서비스가 스포츠로 뛰어들면서 이제는 스포츠를 시청하는 방식 또한 변화될 것 같은데 그 시청 방식도 실제로 바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OTT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긴 한데요. 그게 변화가 발생한 것이 바로 이 넷플릭스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이제 구독형 돈을 내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저희들이 골라본다라는 느낌이었던 거고, 전통적인 방송 문법은요, 방송국에서 정해놓은 프로그램을 틀어주면 그 시간에 시간이 되는 사람이 보는 그런 방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에도요, 공중파나 이러한 케이블 채널에서 틀어주면요, 그 시간에 그 채널에 들어가서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들이 보이지 않는 불문율로 지켜져 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OTT가 스포츠 중계로 진출하면서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기술적 배경도 있습니다. 사실 OTT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미 제작된 컨텐츠를 올려놓고요, 플레이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려면요, 하드웨어적 기술도 기반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중계가 끊기거나 너무 많은 딜레이가 생겨버리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OTT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스포츠 중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컨텐츠 역시 이제부터는 스포츠 중계도 충분히 OTT에서 즐길 만큼 많은 사람들이 OTT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구독 서비스에 돈을 내고 있다라는 환경은 조성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전통적인 스포츠 중계 방식, 그리고 방송을 공급하는 다양한 방식들도 거의 이제 무너질 것이다, 경계가 깨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던 이 광고 요금제 도입이 바로 스포츠 중계와 연결이 되면서 시너지를 내겠네요. 네, 그게 딱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광고형 요금제를 처음 도입한 데도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이것을 내놓을 때는요, 스포츠 중계를 꼭 생각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광고주들한테 광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약간
약간 틈새 전략을 고민하고 넷플릭스가 내놓았던 것인데 이게 참 재미있게도 스포츠 중계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단적으로 야구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1이닝, 2이닝 이렇게 선공격, 후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닝이 체인지 될 때마다 기본적으로 중간 광고가 들어갔습니다. 장례를 정리하고요. 선수들이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항상 스포츠 중계에는 광고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도요.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고 농구 같은 경우에는 쿼터별로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쉬는 시간 동안 광고를 보는 게 스포츠 시청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죠. 기존에 OTT를 보던 사람들은 OTT를 한 번도 광고 없이 보다가 광고를 보려 하니까 힘이 들지만 스포츠 중계를 보던 사람들은 원래 광고가 있던 거를 또 광고용으로 보니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스포츠 중계를 보려는 OTT 시청자들은 광고형 모델이 오히려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즉 광고형 모델과 이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는 함께 결합해서 했을 때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러한 상황이 확대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1년 동안 시즌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 야구 리그도 마찬가지고요. 축구 리그도 마찬가지고 거의 플레이오프까지 생각하면 1년 가까이 중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이 OTT를 구독하면요. 1년 동안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거기가 끝까지 시즌이 끝날 때까지 또는 플레이오프까지 봐야 되는데요. 반대로 인기 컨텐츠로 인해서 OTT를 가입한 사람들은요.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가입해서 딱 바짝 보고요. 끊어버리면 끝입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라는 건데요. 즉 인기 컨텐츠를 만들어봤자 그 순간적으로는 수익성을 많이 낼 수는 있지만 연속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스포츠 중계를 할 경우에는요. 1년 동안 그 구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러한 구독자들이 계속해서 남아줄 수 있다라는 점이 구독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힘으로 나아간다는 거고요. 사실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컨텐츠를 다 좋아한다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스포츠 중계를 보기 위해서만 OTT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발굴하지 못했던 신규 시청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광고주들한테 광고를 더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스포츠 중계를 할 때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광고를 붙이는 사람들의 광고주들의 선호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포츠를 보는 사람들은 팬덤에 기반해서 보다 보니까 더욱더 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광고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속성에서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일 것 같아요. 스포츠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확장 가능성 있나요? 자, 이게 결국에 스포츠 스트리밍도 이 OTT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 그리고 이제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만으로 끝이 나긴 힘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를 위해서 역시나 넷플릭스의 전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몇 년 전에 내놓은 것 바로 이 서비스가 게임이거든요. 넷플릭스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좀 가벼운 아케이드 게임이 있다가요.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활용한 게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묘한 이야기라든지 퀸스 갬빗 이런 게임들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었고요. 이것을 게임화한 것들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게임도 결국에는 게임을 함으로써 이 넷플릭스에 머물게 하고요. 머물렀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컨텐츠를 구입하거나 보거나 또는 계속해서 구독을 이어갈 수 있게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OTT는요. 향후 단순히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것 등 여러 가지 등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OTT 산업의 무궁무진한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